안녕하십니까. 에임드바이오의 대표이사인 허남구입니다. 오늘 에임드바이오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에임드바이오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설명드리면서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ADC는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요. 연평균 29%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에널2와 같은 신규 ADC 제품들이 화학요법 대비 압도적인 임상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ADC 제품들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임상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DC 시장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DC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면서 ADC 전임상이나 임상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 이전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ADC 기술 이전 시장의 총액 규모와 딜 건수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165빌리언 달러, 총 200조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대표적인 딜 사례를 보시면 멀크, BMS, GSK,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로슈 등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조단위 계약을 통해서 유망한 ADC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글로벌 ADC 기술 이전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플랫폼보다 에셋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딜 같은 경우는 업프론트가 10 밀리언 달러 이하 수준이지만 에셋 딜 같은 경우는 10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업프론트 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의 업프론트를 주고 라이센스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은 ADC의 부품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플랫폼보다는 완성된 제품, 프로덕트죠. 즉 에셋을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플랫폼으로 사와서 직접 에셋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블록버스터가 기대되는 유망한 ADC 에셋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저희 에임드바이오는 글로벌 회사들이 직접 바로 라이센스 해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ADC 에셋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임드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을 모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도 있지만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ADC 에셋, 즉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에임드바이오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바이오의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 9개의 유망한 바이오텍에 투자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고 스위스 회사 한 군데를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저희 에임드바이오가 유일하게 삼성의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또한 글로벌 금융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 리스트에서도 한국의 신약 개발 회사 중 유일하게 에임드바이오가 선정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삼성이 선택한 유일한 한국 바이오 회사이자 글로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한국 바이오 회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높은 국내외 인지도는 단순한 기대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성과에 기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임드바이오는 전임상 이상 단계로 개발한 3종의 ADC 에셋을 모두 라이센스 아웃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상장사 바이오헤이븐에, 두 번째는 SK 플라즈마에, 그리고 가장 최근인 약 한 달 전에는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삼성 바이올로직스와 2종의 ADC 플랫폼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유럽의 바이오마커 회사인 시비메드의 정밀 의료 스크리닝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했습니다. 각 계약의 세부 조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적 총액 규모는 약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단계 바이오 회사로서 이 3조 원의 누적 총액 규모 기술 이전은 전무한 기술 이전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미 저희의 재무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하반기에 저희는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링거 인겔하임 딜이 더해지면서 올해 전체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흑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회사들이 5년 유예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30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미 비상장 단계에서 작년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매출 약 400억 원, 영업이익 약 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성 자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약 900억 원 보유하고 있고 상장 이후 공모자금과 업프론트 유입까지 반영하면 연말 기준으로 1,800억 원의 안정적인 현금 보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1,800억 원은 저희가 프리A 단계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부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업계에서도 저희의 이런 R&D 모델과 재무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텍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최소 1,000억에서 수천억을 투입하고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성과를 저희는 높은 기술 이전 성공률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뤄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2018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스핀오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10년간 보건복지부 지원 국책과제인 난치암 연구사업단의 신약개발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남도현 의장님이 설립하였습니다. 남도현 의장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30년 가까이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뇌종양 전문가이고 국책사업단 10년 동안 단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신약개발 협업을 많이 했으며 국제 탑티어 저널의 표지 논문도 수차례 장식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 동아의학상, 유한의학상, 화이자의학상까지 수상을 했고 현재는 이사회 의장과 CTO를 맡아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에서도 탑 랭크되어 있는 암병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품질의 환자율의 빅데이터와 샘플들을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신약 개발 기술력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 수는 현재 53명이고요. 현재 항체 기반 치료제, 특히 ADC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신약 개발 팀을 이끌었고요. 에임드 바이오에는 초대 연구소장으로 처음부터 합류를 했고 약 3년 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시리즈 B 단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경영진으로는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민병기 연구소장, 글로벌 기술 이전을 맡고 있는 안선희 사업개발이사, 허문영 CFO, 김태경 COO, 정원식 전임상 개발이사 등 대부분이 30, 40대의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연역을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회사가 설립되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핵심 특허와 핵심 인력이 이전되었고 프리A 투자 유치를 통해서 연구소가 설립되고 독자적인 신약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시리즈 A와 시리즈 B 초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와 유한양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3종 이상의 유망한 ADC 에셋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2년간은 시리즈 B와 프리-IPO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3종의 ADC 에셋을 모두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상장 준비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어떻게 ADC 에셋을 개발하는지 에임드 바이오의 기술력인 PADC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PADC 플랫폼 기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신약 개발 과정에서 환자율의 빅데이터와 샘플들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암 환자 유래의 실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유전체 데이터와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차별화된 신규 경쟁력 있는 타겟을 발굴하고 그 타겟을 실제 암 환자 조직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렇게 검증된 타겟은 실제 암 환자 유래 세포의 결합 여부를 판단해서 항체를 스크리닝하는 저희 자체 특허 기술력을 통해서 항체를 개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항체 링커 페이로드를 최적화해서 환자 유래 세포가 이식된 전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을 직접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임상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전임상 데이터 패키지를 완성하고 글로벌 제약사가 바로 임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공 확률이 높은 ADC 에셋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회사들은 저희처럼 환자 유래 샘플을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유래 샘플과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설사 환자 유래 샘플들 일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역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난치암 연구사업단에 약 10여 년간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150명 이상의 인력이 축적해온 환자 유래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환자 유래 세포 배양 기술, 전임상 중개 연구 개발 경험 등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환자 유래 모델 기반 신약 개발은 단순히 환자 샘플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항체를 발굴하고 전임상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통합 기술력 전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고 단기간에 저희를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저희처럼 경쟁력 있는 신규 타겟을 발굴하기 어렵고 이미 경쟁이 과열된 기존 타겟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저희처럼 환자 유래 세포 기반이 아니라 정제된 단백질과 결합하는지만 보는 단순 항체 개발 방식을 쓰거나 저희처럼 대규모 환자 유래 모델이 아니라 일부 세포주 기반의 획일적인 전임상 평가에 의존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임드 바이오의 신약 개발 과정을 각 단계별로 실제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 화면에서 보이는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해당 타겟 단백질이 실제로 발현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방광, 침샘, 폐 등 정상 조직에서도 강하게 발현하는 기존에 잘 알려진 타겟들은 정상세포 발현이 높기 때문에 부작용과 독성이 발생하기 쉽고 좀 클린하지 않은 타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에임드 바이오가 발굴한 신규 타겟들은 소위 클린 타겟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정상 조직에서 발현이 매우 낮고 깨끗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타겟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타겟 발굴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타겟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타겟에 대해서 저희는 환자 실제 검체에서 유래한 암세포를 직접 배양해서 해당 암세포에 강하게 결합하고 또 ADC에 적합하게 세포 내로 잘 인터널라이제이션 되는 항체를 개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개발된 항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 임상 항체는 파란색 그래프에서 종양이 다시 재발하는 반면에 저희 항체는 빨간색 그래프에서 지속적인 종양 억제 효과를 보이고 거의 완전 관해에 가까운 전임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와 같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항체들은 대부분 글로벌 수준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경쟁력을 갖춘 항체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타겟 발굴과 항체 개발에 대해서 에임드 바이오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경쟁력 있는 ADC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링커 페이로드의 최적화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조합의 링커 페이로드를 모두 환자 유래 모델에서 전임상 효능 평가해서 그 중에 최적의 링커 페이로드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플랫폼 B라고 표시된 조합보다 플랫폼 A에서 훨씬 탁월한 종양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최종 후보 물질로 플랫폼 A 링커 페이로드가 결합된 ADC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링커 조합을 면밀히 비교 검증함으로써 가장 뛰어난 그리고 임상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ADC 후보 물질을 엄선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ADC 후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암종에서 어떤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될지 먼저 약물 포지셔닝을 정한 뒤 이에 맞춘 맞춤형 중개 연구와 전임상 효능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결합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원하는,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이 요구하는 미중족 수요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전임상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없이도 전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기술력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의 이러한 PADC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된 ADC 중심의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MB302, AMB303 그리고 미공개 파이프라인 이 3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파트너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임상 1상 또는 전임상 후기 단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는 이중항체 ADC를 대폭 확대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두 종의 ADC 플랫폼 페이로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세 종의 ADC 에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B30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MB302는 FGFR3를 타겟하는 First in Class ADC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FGFR3 ADC는 AMB302가 유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임드 바이오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체와 외부 파트너사의 링커 페이로드 기술을 결합해서 완성한 베스트 인 클래스 ADC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GFR3 단백질은 이미 방광암에서 승인된 다른 경쟁 타겟보다 높게 발현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도 방광암, 두경부암 등 주요 적응증에서 60% 또는 70% 이상의 높은 발현율을 보이고 있고,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이 매우 낮아서 안전하고 또 유망한 타겟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AMB302는 방광암과 두경부암에서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방광암의 경우에는 현재 2차 치료제로 발베사라는 FGFR3 저해제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저분자 화합물이고요. ADC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베사는 저분자 화합물의 특성상 타겟 특이성이 낮아서 독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내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효능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FGFR3 특정 유전 변이가 있는 약 8%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AMB302는 훨씬 각광받는 모달리티인 ADC로서 더 타겟 특이성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이 더 우수합니다. 특히 FGFR3 과발현 환자가 최소 방광암 환자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더 폭넓게 환자군을 커버할 수 있는 점에서 명확한 경쟁 우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2차 치료제로서 저희 ADC가 시장성, 안정성, 효능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1차 치료제로는 넥틴4 ADC 파드셉이 있는데요. AMB302와 직접 비교를 했을 때 전임상에서 더 뛰어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치료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치료 지수가 12배나 더 우수하다는 것을 전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AMB302가 1차 치료제 포지셔닝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MB302의 핵심 전임상 데이터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상 모델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 시 생존 기간이 300% 이상 연장되는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전임상 패키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FDA로부터 IND 승인을 획득했고요. 임상 1상 진입 직전에 작년 12월 미국 상장사인 바이오헤이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이오헤이븐이 올해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바이오헤이븐은 AMB302를 소개하면서
고영암 대상으로 우수한 신규 토포1 페이로드 ADC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검증된 타겟이지만 글로벌 경쟁이 사실상 없는 First in Class ADC라는 점, 그리고 픽 세일즈가 10억 달러 이상으로서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와의 강력한 병용 시너지가 예상되고 이미 FDA IND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임상을 시작할 수 있는 클리닉 레디 ADC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 계약의 상세 조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작년 2024년에 있었던 한국 제약바이오 전체 기술 이전 중에서 최고 규모의 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업프론트도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에임드바이오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수령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ADC 에셋은 AMB303입니다. 이 AMB303은 ROR1을 표적으로 하는 ADC이고요. 이 ADC는 저희가 항체, 링커, 페이로드를 자체 기술로만 다 완성한 첫 번째 ADC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ROR1은 이미 많은 혈액암과 고형암에서 과발현되어 있고 정상 조직에서는 낮게 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OR1 ADC는 저희가 First in Class는 아니고요. 이미 두 종의 경쟁 제품이 임상에 있습니다. M사가 임상 3상 개발하고 있고 C사는 임상 1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프로그램 모두 혈액암에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왼쪽 그림과 같이 M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암에서만 효능이 있고 고형암에서는 거의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이유는 바로 기존 ADC들이 탑재한 페이로드의 독성이 매우 높아서 임상에서 충분한 용량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혈액암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저희 AMB303은 독성이 낮고 고형암에서 폭넓게 검증된 신규 토포1 계열의 차세대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AMB303이 고형암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ROR1 ADC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력한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전임상 효능 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AMB303은 M사가 임상 3상 개발 중인 ROR1 ADC와의 비교해서 유방암과 폐암 모델에서 3배 이상의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5월 SK그룹 계열사인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는 임상 진입까지 아직 1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K플라즈마는 가치가 더 상승하기 전에 유망한 ADC 에셋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도 저희가 개발 권리와 수익 배분 권리의 상당 부분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추가 기술 이전이나 지역별 파트너십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DC 에셋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최근에 약 한 달 전이죠. 베링거 인겔하임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신규 타겟 기반의 ADC입니다. 이 타겟은 신규 타겟 중에서도 특히 유망한 후보로서 저희가 전임상에서 효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잠재력을 이미 확인해 오고 있었고요. 다만 계약상 비공개 조항이 있어서 타겟 정보나 프로그램명 그리고 세부 기술 내용은 저희가 공개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계약은 총 계약 규모가 1조 4천억 수준의 큰 딜이고요. 업프론트 금액도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올해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저희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을 확보했고 앞으로 글로벌 ADC 분야에서도 중요한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세 종의 ADC 에셋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서서 제가 ADC 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ADC 제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에서도 항체 신약만의 CDMO가 아니라 이제 ADC 위탁 생산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해부터 ADC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ADC의 링커 페이로드 툴박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에임드 바이오를 유일하게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낙점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 일부는 이미 여기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웨비나를 통해서 두 종의 페이로드를 공개한 바가 있고요. 작년 월드 ADC 포스터를 통해서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 일부를 제가 설명드리면요. AMB402라고 하는 토포1 계열의 신규 페이로드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승인된 ADC 제품에서 페이로드만 저희 집 페이로드로 교체하고 헤드 투 헤드 비교를 했을 때 전임상 모델 평가에서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효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저희는 이 페이로드를 AMB303 ROR1 ADC에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툴박스로 사업화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장표에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에임드 바이오의 성장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는 도약 시기로서 저희가 경쟁력 있는 에셋을 개발하고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 압축 성장하는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 저희는 시리즈 B 프리-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세 종의 ADC 에셋에 대한 기술 이전도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IPO까지 목표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2030년까지 지속 성장을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텍이 되기 위해서 기술 이전에만 의존한 수익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 로열티에 기반한 선순환 수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제는 자금과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 임상 개발을 해서 더 높은 밸류의 기술 이전이 가능한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탑 바이오텍으로 도약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저의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024년과 올해 체결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기반으로 25년 매출이 약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달성한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상 진입 및 후속 단계 기술 이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일부 파이프라인은 자체적으로 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력 범위를 넓혀 기술 이전 성과를 가속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술료 및 마일스톤 수익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모 자금은 전액 연구 개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및 임상 시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기술 이전 계약의 후속 마일스톤 수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이전 기회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계획된 자금 조달 시기가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소요 자금이 증가할 경우 저희가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계획에 있습니다.